네, 첫 순서는 주도 섹터 공략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KR리서치 김대준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저희가 시장을 체크해 본 것처럼 네. 너무나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일단 연휴도 앞두고 있는 만큼 네. 그 변동성도 살짝은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무엇보다 결국 지금 시장은 트럼프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따라서 그 섹터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어서 그것도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지금 시장에 대한 전략을 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트럼프의 과거 발언을 복기해 보면 네. 엄포가 꼭 시장에 나빴던 것만은 아니었다. 네. 이 부분 한번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트럼프 일기 때 예. 행정명령 1호 법안 서명한 내용이 오바마 케어였습니다. 전임 대통령이 추진했던 오바마 케어를 백지화한다는 내용으로 예. 행정명령을 내렸거든요. 그런데 내용을 잘 들여다보니까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일부만 수정하고 존치시켰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트럼프가 하는 행동은 내용을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 나도 트럼프 케어를 해야 되겠다. 예. 라고 해서 그 당시에 그 약품 수입을 허용했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시밀러를 허용을 하면서 그 당시에 그 바이오시밀러 관련 종목들이 주가가 굉장히 강했죠. 네. 우리나라에서 셀트리온이 그때 주가가 강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엄포를 하긴 하는데 당근과 채찍을 잘 고루고루 주면서 진행되기 때문에 예. 최근 관세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세액 감세 관련해서도 이제 악의적인 내용에서 시장에서 많이 유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액면 그대로의 반응으로 우리가 판단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특히 2차 전지에 대해서 어제 큰 폭 하락이 네, 나왔었는데 이 부분 크게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는 점으로서 하나의 트럼프와 관련된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시장의 패션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거 혹시 못 느끼십니까? 과거까지에서의 시장에서의 흐름은 성장 섹터가 굉장히 강했어요. 성장 섹터 내에서 또 제약바이오가 굉장히 강했죠. 물론 오늘 같은 경우도 알테오제를 비롯해서 일부 제약주들이 바이오주들이 올라가긴 합니다. 네. 그런데 아직 고점을 돌파하지 못한 상황에서 고점을 향해서 조금씩 가는데 힘이 그다지 세 보이지는 않거든요. 반면에 가치 섹터, 우리가 이제 가치 섹터라고 한다면 회사가 경기에 일부 영향을 타긴 하지만 꾸준하게 돈을 버는 회사들을 말해요.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역금융 장세에서 경기가 안 좋은데 시장에서 성장 섹터가 간 다음에 가치 섹터가 가는데 네. 구체적인 업종은 조선, 예. 자동차, 철강, 건설, 유통, 석유화학입니다. 이게 이제 가치 섹터에 있는 종목들인데 네. 석유화학 같은 경우에도 어제까지 해서 오늘 좀 조정받고 있지만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했죠. 맞아요. 그리고 철강주들도 바닥에 살살 올라오고 있어요. 예. 뭐 조선은 말할 것도 없고요. 네. 자동차도 오늘 완성차를 중심으로 해서 최근에 한번 상승하고 조정받았지만 조금씩 움직이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단 네. 말입니다. 건설주도 재공과 플러스 되면서 일부 종목들이 강한 현상들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의 모습을 판단해 보게 될 때 두 가지. 트럼프의 그 악의적인 발언,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악의적인 발언이죠. 네. 악의적인 발언에 대해서 크게 우려할 필요 없을 것이다라는 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시장의 방향이 변하고 있다라는 점을 체크하셔가지고 네. 내가 앞으로 시장에 대응을 할 때 어떠한 방향으로의 가닥을 잡아갈지를 한번 판단을 해보시는 중요한 기로점에서의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냥 막 트럼프가 더 강해져서 돌아왔다. 관세맨 우리가 뭐 이렇게 좀 겁을 먹은 것도 있었는데 확실히 네네. 그 부분에 있어서 한 발 물러서는 듯한 뉘앙스의 발언도 하기도 했잖아요. 그러다 원래 보니까 이제 행정명령을 네. 하고 나서 네. 의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지금 하원 의원 같은 경우 435명 중에서 공화당이 220명, 민주당이 네. 115명이거든요. 근데 공화당의 3명 정도가 장관으로 입각하기 때문에 거의 동수입니다. 네. 그러면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으면서 어느 정도의 그 양보와 타협을 가져가야 네. 되기 때문에 지금 나오고 있는 모든 법안에 대해서 다 폐지하겠다. 예. 이거는 솔직히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겁먹지 말자라는 부분도 네. 좀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시장에 확실히 그 뭔가 변화의 바람이 포착되고 있다라는 그렇죠. 부분도 짚어주셨는데 결국에 지금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섹터는 그 트럼프의 영향권 안에 있는 쪽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대표님께서 재건주를 좀 가지고 네. 오셨는데 원래는 사실 뭐 나 당선되고 나면 24시간 안에 러우 전쟁 종식하겠다라고 했지만 네. 일단 뭐 24시간 안에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전쟁이 드디어 끝날 거다라는 기대감은 여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건주, 건설기계 이런 쪽 너무나 좋은데 지금부터 확실히 더 유난히 그 많은 섹터 중에서도 재건을 봐야 하는 이유 좀 궁금하네요. 아마
오늘 모든 경제 채널에서 네. 재건주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할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여기 중요한 거는 재건주 지금 사도 될까? 더 갈 자리 있을까? 좋은 네. 건 알겠어. 네, 네. 이게 고민 사안이들입니다.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사도 된다라는 측면으로서 말씀을 드리고요. 네. 왜 그러하냐? 앞에 우리 수정 앵커가 얘기하신 대로 뭐 재건이 되게 되면 굉장히 그 수익이 늘어나고 뭐 좋을 것이다. 특히 LA 산불도 있기 때문에 네. 재건 관련주들이 수혜가 입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이거는 그냥 원론적인 얘기에서의 상황이고요. 네. 저는 근본적으로 재건주가 왜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흐름에서의 모습인지를 설명드리게 되면 미국도 신행정부가 들어섰죠. 중국 같은 경우에도 3월에 양해가 있는데 그간에 한 3년 동안의 경기 부양을 위해서 엄청난 자금을 풀고 노력을 했지만 경기가 부양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아주 파격적인 내용에서의 경기 부양책이 나올 것이라는 일부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해가 됐죠. 그러면 각국 정부에서 내수 진작, 경기 부양, 네. SOC 투자 네. 이런 사업들을 하게 됩니다. 돈을 푸네요. 네. 돈을 풀고 이제 네. 주로 토목공사를 하는 것이 네. SOC 투자이기 때문에 네. 뭐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대부분 이 경기 진작을 위해서 토목공사를 많이 추진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토목공사를 하게 되면 장비가 많이 쓰여지죠. 네. 토목은 장비로 하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재건 관련주 내에서 흐름이 꼭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마감으로 인해서 재건 관련 수혜가 입을 것이다라는 내용도 있겠으나 궁극으로 올 한 해 흐름에서 재건주들 건설기계 장비 쪽의 종목들은 지금 사도 되고요. 흐름에서 상승 궤적을 그려가는 모습에서의 상황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관심권에 두고 시장에서의 섹터 내에서 내일장 또는 다음 주장 연휴 끝나고 나서 시장을 바라봤을 때 재건주는 하나의 큰 테마를 가지고서 흐름을 이어가는 형태의 모습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전쟁 종식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재건이라는 모멘텀도 있지만 또 대표님께서 강조해 주신 게 인프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SOC. 특히나 트럼프가 뭐 AI부터 해서 건설 인프라 쪽에 좀 투자 많이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도 있어서 충분히 재건은 앞으로 볼만하다라고 얘기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건설 기계 쪽도 너무나 다양한 종목들이 많은데 뭐 건설사도 있고 건자재도 있고 기계도 있고 옥석가리기도 충분히 필요할 것 같아서요. 과거에 이제 전력기기 종목이 갈 때 뭐 작은 종목들도 있고 중형단 네. 종목들, 큰 종목이 있죠. 근데 대표적으로 대장주, 뭐 현대 일렉트릭이 가야지만이 나머지들도 갈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그렇다면 재건 관련주 내에서 장비를 가지고 보유하고 있으면서 생산하고 있는 회사가 현대 건설기계와 예. 뭐 두산 HD 현대 인프라코어와 네. 두산 바켓 정도가 대형성 종목에서 흐름이고요. 예. 이 내에서 가장 대장주라고 판단할 수 있는 종목이 HD 현대 건설기계입니다. 이 종목이 가야 나머지 종목들이 따라갑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테마가 만들어지는 초기 국면에서의 주식 매매를 할 때 공략하는 종목은 큰 종목으로 먼저 세팅을 하고요. 그리고 작은 종목들이 튀어나올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작은 종목으로 들어가시는 게 현명한 투자 방법이기 때문에 저는 현대건설기계 오늘 좀 많이 올랐어요. 네. 10% 가까이 그러니까요. 주가가 상승을 많이 하면서 올랐는데, 예. 기존에 이제 이 시간에 여러분께 이제 가격 전략을 말씀드릴 때에는 네. 7만 원 아래에서 그러니까 제가 오전장의 예. 흐름을 판단하면서 7만 원 아래에서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가격을 좀 변경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7만 2천 원, 7만 3천 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죠. 네. 7만 원과 7만 2천 원 사이 네. 요 구간에서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흔들림이 일부 나와도 좀 버티셔 가져가시면 네. 될 것 같고요. 1차의 목표가는 단기 1차 네. 8만 원까지는 무난하게 갈 것 같고요. 네. 이전 고점까지도 충분히 향해서 가는 형태에서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1차 목표가 8만 원이 오게 되면 여기서 어떻게 할지 의사결정을 그때 가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7만 원, 7만 2천 원 사이에서 공략 가능한 종목 현대 건설 기계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네. 대로 뭐 경기 부양과 그리고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LA 산불 모든 관련된 내용의 수혜가 기대되고요. 예. 특히나 이제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주식 투자 한 3, 4년 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재작년에 굉장히 강했어요. 맞아요. 이게 이제 미국의 북미 쪽에서 교량이라든가 SOC 투자를 통해서 네. 장비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때 많이 갔거든요. 근데 네. 지난 한 해 동안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실적이 좋았다가 좀
정체됐거든요. 실적이 다시 살아나고 있어요. 네. 턴 어라운드라고 하죠. 예. 실적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주가적 측면에서 또 안정적으로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에서의 현 주가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확실히 그 대장주가 잘 가야 이제 나머지 쪽도 순환매적 관점에서 같이 간다. 그래서 HD 현대건설기계를 꼽아주셨고요. 매수가는 너무나 또 많이 올랐죠. 10% 그렇죠. 정도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7만 원에서 7만 2천 원 그 밴드 설정해 주셨고요. 단기적으로 1차적인 목표 주가 8만 원 넘어선다면 전고점도 돌파 가능하다. 손절가는 6만 2천 원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자, AS도 하나 부탁드릴게요.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이 가스터빈을 팀 코리아로 미국 시장에 진출한다라는 소식도 나왔고 뭐니 해도 지금 국내 원전주가 너무나 이제 좋은 분위기를 타고 있어요. 작년까지 발목 잡고 있었던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에 대해서도 이제 그 부분이 마무리가 됐다라고 볼 수 있어서 이제는 웃을 일만 남은 것 같은데 추가적인 전략 좀 챙겨주시죠. 원전주 최근에 손절하신 분들 꽤 많으실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주식을 제가 설명 지금부터 드릴 건데요. 이런 방법의 흐름으로 주가가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원전주 같은 경우는 지난 10월과 12월까지 2만 1,000원대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어요. 네. 이때 방송에서도 어마어마하게 나왔죠. 네. 두산 에너빌리티 많이 추천을 했고 좋다라는 의견들을 제시했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이게 18,000원대까지 21,000원에서 거의 10%가 좀 넘는 수준에서의 가격까지 하락을 해버렸습니다. 네. 그리고 옆으로 횡보했죠. 네. 그러면서 원전주 안 되겠다라고 해서 이때 딱 던진 겁니다. 그러게요. 이때 거래량이 10월부터 12월까지의 거래량이 1,300만 주입니다. 평균 거래량. 네.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의 거래량은 평균적으로 4,500만 주가 일반적 거래거든요. 근데 1,300만 주라는 거는 많이 사기도 샀지만 많이 팔기도 팔았다라는 겁니다. 손절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주가 흔들림, 롤링이 나오면서 손절을 했을 때는 물량이 가벼워지죠. 몸집이 네. 가벼워지죠. 그러니까 최근에 주가 계속해서 상승하는데 다 왔느냐? 라고요. 정구점 부근에 지금 정체되고 있어요. 네. 돌파 못하고. 이런 종목들은 물량을 다 털어냈기 때문에 고점 돌파합니다. 네. 그래서 이 종목은 나는 19,000원, 18,000원, 2만 원을 손절했는데 네. 지금 가격이 24,000원이야. 내가 지난번에 손절한 가격보다 10%가 더 올라서 지금 사도 될까? 고민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저는 사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기존에 우리가 흔히 시장에서 악성 물량이라고 하는데 네. 무거워져서 주가가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걸 다 털어냈기 때문에 가벼워졌거든요. 네. 그래서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의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매도 가격 생각하지 마시고요. 새롭게 시작한다라는 측면에서 두산 에너빌리티 꼭 원전주라는 그 틀을 씌워서 해석도 가능하겠으나 전체적인 주가의 흔들림 과정에서 물량을 다 털어냈고 시장에서의 새롭게 움직이는 형태에서의 모습이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현 시점 부근에서도 매도 가격 생각하지 마시고요. 관심권 두고 판단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너무나 길게 이제 박스권 움직임 가져갔는데 그 말씀 주셨던 물량 덜어낸 부분도 있다 보니까 이제는 추가 상승 룸에 대해서 좀 얘기를 짚어주셨어요. 그래서 신규로 들어가는 것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주셨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까지 AS 받아봤고요. 오늘 또 재건에 대해서까지 네. 이야기 좀 들어봤네요. 지금까지 KR리서치 김대준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